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이제 22년도 대망의 22년도가 정말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수도권과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이렇게 다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경상도도 이제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곳 전라도도 이제 짚어드려야 되겠죠. 전라도 그죠? 전라도는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서 전라도예요. 발음 살살 하세요. 전라도. 예. 전라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발음으로는 이게 절자가 되지 이렇게 이게 리을이니까. 그래서 전라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전라도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전북은 전반적으로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요. 전북은 그리고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투자 지역이 있다면 단연 1위가 어디냐면 전주가 되겠습니다. 전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주는 또 두 가지로 나뉘죠. 완산구하고 그리고 덕진구로 나누고 있지요. 예, 이렇게 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 저도 땅 사는 게 좀 있는데 빨리 처분을 이제 해야 되겠네. 자, 전북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간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2020년 5월에서 7월 정도가 매집의 기간이었어요. 매집 기간이었고요. 이때가 매집사야 적당한 기간 수준이었고요. 전주는 인구가 이미 여기는 66만입니다. 예, 66만이고 전북의 흐름을 아주 대표하는 케이스로서 전주의 강세가 매우 강하게 그동안 치고 올라왔습니다. 기조는 아직 상승 구간에 있어요. 기조는 현재 기조는 상승 구간에 있고요. 상승 구간. 그리고 투자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22년도 상반기부터는요. 22년도 상반기는요.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긴장해서 매도를 고려하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조정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기간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 가격 조정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기간 조정이 혹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22년 상반기부터는 매도를 보라는 얘기지 매도를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 매도를 좀 보셔라.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해서 뭐 전주가 막 폭락을 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전주가 막 폭락이 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폭락 오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주 법원이 이제 새롭게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전주 법원 앞에 이제 상가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많이 나올 거야. 한 3년 뒤부터는 좀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요 아파트 흐름과 오피스텔, 상가, 빌라, 기타 등등등 이런 흐름 사이클로 봤을 때 한 3, 4년 뒤부터는 전주는 그런 것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강한 기조가 좀 더 다소 꺾여야 하는 부분은 분명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주가 너무 기조가 엄청 강해요 지금. 기조가 매우 강세야. 매우 강세. 강한 게 강해. 시장에서는 강한 게 강하게 올라가. 대체적으로. 근데 참 어렵기는 해요. 어려운 장세다. 지금 전주를 투자하겠다? 절대 말립니다. 절대 말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지역은 전북 정읍시입니다. 정읍시는 인구가 되게 작아요. 인구가 10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께서 리얼티님이 인구 10만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는데 수업을 듣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 5년 전에 10만 들어가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수업을 안 들으셔서 그래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 근데 그분이 수업 신청을 하셨죠? 이번에 사기신가? 그죠? 들으시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19년 초에 여기 정읍을 제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경매를 그래서 열심히 참여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정읍은 이때 정읍하고 나주하고 같이 했어요. 나주시하고 같이. 근데 두 개 다 좀 어렵더라고요. 경쟁도 높았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랬는데 경매 봐서 내 돈 들이지 않고 전세를 뽑아버리는
시장이 정읍에서 이때 당시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게 여기서 이거를 하고 나면 어차피 가격이 또 오를 것이니까 2년 뒤에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상이 적중했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올라가고 있고요. 22년 상반기는 정읍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예, 상반기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구축 아파트들 있죠. 정읍에 구축 아파트들은 질비하게 막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정읍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주공 아파트나 뭐 오래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드디어 제재 소식이 훈풍으로 들면서 올라갈 것으로 볼 걸로 봅니다. 다만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하세요. 한 15년 이상 된 거, 15년 이상 된 좀 구축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준구축이라 합시다. 준구축이 보통 한 10년까지 준구축이라는데 준신축, 준구축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괜찮다.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작은 도시라서. 그러나 소액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 같으면 근데 뭐 굳이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나 할 것 없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군산 볼게요. 군산은 이제 군산항을 이제 끼고 있죠. 옛날부터 이 군산항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게 엄청 유명하고 컸어요. 그래서 이 군산항을 지금 재개발한다는 사업 소식을 가지고 훈풍이 지금 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군산은 전세 가격이 대폭등을 하고 있어요. 전세 개수 또한 많지가 않아요. 전세 물량도 없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네, 좋은 곳이에요. 전세 물량도 별로 없으니까요. 자. 또한 전세가와 매매 가격의 이격과 더불어서 차이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판단하는 평가 지수가 있는데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의 이격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더 올라갈 거예요. 더. 그래서 보통은 전세가가 매매 가격을 치켜 올리는 거가 이게 딱 그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되게 오래 지속되는 곳이 바로 군산이에요. 현재. 그만큼 힘세는 강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대도 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들을 주목한다면서 이제 한다면 22년도 한 해에 구축 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부분도 군산도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왜 전국적으로 구축들 많이 오른다. 그게 이제 군산도 해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익산 볼게요. 익산. 아이고 힘들어라. 전북인데 전남도 가야 되는데. 익산 인구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살피는 거니까 인구가 28만 명이에요. 인구가 28만 명인데 군산에 바로 옆에 있어요. 군산 옆에 있고요. 익산은요. 군산하고 다르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 노노. 예. 올라온 수준이나 기타 정황으로 보면은 심장이 떨릴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 여기는 언제 투자했어야 되냐면 익산은 2020년 4월에서 8월까지만 투자했어도 괜찮았어요. 작년 이때만 매집했어도 괜찮았어요. 예. 이때 제가 그 서산에 가서 어느 부동산 실장님께서 물어봤어요. 여기 어떻게 되냐고 앞으로. 미치겠다고 안 올라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간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쫙쫙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익산은 지금부터는 이제 안 되고요.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응집된 게 더 올라갈 걸로 보는데 종종 이제 24년도에 입주물량이 좀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24년까지 오르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또 뭐 익산이 내일 당장 곤도박질 친다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익산이 22년도에는 안 가냐? 그것 또한 아니에요. 그러나 22년도에 이것을 굳이나 들어가서 잡지 않아도 할 곳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익산은 앞으로 투자자 들어가는 분들이 2.5기가 진입할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는데 한마디로 1차적인 투자자들이 이런 게 아니라 2기도 이미 들어갔고 이제는 2.5기가 들어갈 거야. 이제는.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인 비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만약 익산을 갖고 있다면 저는 22년도에 반드시 매도합니다. 전 매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매도하는 거는. 뭐 여기서 매도할 거 2.5진이 들어올 때 매도하는 게 있고 3진이 들어와도 매도 안 하는 게 있고 반면에 올라가다가 어느 거는 분할로 털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산 같은 경우지. 서산 같은 경우는 더 가요. 근데 저는 하나 털었거든요. 그리고 마산 하포구 같은 경우 더 가거든요. 털었거든요. 하나씩은 일단. 그리고 나머지 또 가져가고 이렇게. 이게 포트폴리오가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전남 볼게요. 전남. 미분양을 조심하라. 미분양 조심. 미분양 조심. 전남은 미분양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남이라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 푸세요. 예. 수도권에 다들 집중했을 때, 올해, 그죠? 올해 다들 어디 집중해요? 서울 수도권이 떨어지냐 마냐 이거 뉴스에 막 난리인데 소외되게 말이야 여기를 관심 안 가져주네. 그래서 제가 항상 관심 가졌죠. 예, 전남도 어디? 여순광. 여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분양이 이제 드디어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데이터상으로도요. 광양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막 증가 데이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매물들도 상당히 많은 추세로 지금 현재 치닫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미분양의 물량이 많아지기도 전에 실제로 물량은 더 많고요. 실제로 물량이 많아지기도 전에 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격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걸 디테일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눈치채고서는 빨리 준비해야지 이거와 이것까지 안 간다. 이미 여기 못 팔아. 여순강 지금 만약에 팔려고 내놔봐. 안 팔려. 절대 안 팔릴 거예요. 이미 이분들은 물린 거예요. 예, 7년 뒤에 봅시다. 다음 사이클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습게 아닌데, 이거 어떡해. 자, 그래서, 이게 지난 수년간 끊임없는 상승을 해왔어요. 이 여순강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투자로 또 재미를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때 개인들이 여순강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광양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엄청난 입주 물량 폭탄이 올해부터 4년 동안 이어질 전망이고요. 26년도까지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예. 21년도 초부터 이미 제가 여순강 외쳤잖아요. 예, 쳐다보지 마세요. 자, 실제로 15만이에요. 광양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광양은 인구가 15만인데, 이 15만 명이 입주 물량 엄청나거든요. 지금 미분양도 이제 미분양이 많지만, 미분양도 미분양이고, 매물도 많아요. 시장에.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해야 되냐?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 심합니다. 나는 역전세를 경험해서 머리털 다 빠지고 잠을 한번 못 자보고 싶다는 분들 광양에 2채만 사세요. 광양에 2채만 사시면 됩니다. 예, 그럼 머리털 다 빠지고요. 잠 못 주무실 거예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8채 장만하세요. 광양 가서. 예, 현재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절로 입에서 막 나올 거야. 지방 투자에서 1순위로 여기는 하지 마라라고 리얼티가 자신있게 외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광양이에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예. 자, 나주예요. 그 다음은 나주 볼게요. 나주는 이제 나주 하면 뭐가 유명해요? 배가 유명한가요? 그죠? 나주 인구 12만 명입니다. 예. 뭐 소도시도 소도시지만 그러니까 농사 시골 도시예요. 머리 좀 식히고 가요. 예. 뭐 전남이라니까 뭐 들어오자마자 하락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나주 같은 경우 틈새 시장이 있어요. 나주는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은 올라갈 장세가 펼쳐질 거예요. 예, 올라가는 장세예요. 그리고 어려운 예상입니다만은 나주는 이제 올라가는데 구축 아파트들이 또한 올라가는 장세가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다르게 정말로 틈새 시장 가가지고 나는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나주 가서 구축 아파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 22년도는 말씀드렸죠. 어떠한 지역이 갑니다. 이렇게 그동안 2019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21년까지. 그죠? 3년 동안. 그죠? 근데 22년도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제부터는 어떠한 지역이 간다라고 거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주 또한 구축 아파트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동으로 나뉘고 입지로 나뉘고 더 들어가면 진주찾기라고 우리 공용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우리 카톡방의 부방장이죠. 입지까지 따지고 동 호수까지 따지는 거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우스개 이러는 게 심지어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에 탈 위치까지도 다 얘가 R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현미경으로 계속 들어갈 줄 알아야 돼. 이거가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나주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현미경도 배우나요? 유료 수업 때 들어오나요? 아니요. 이거는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는 안 들어와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예, 여러분들은. 저는 전문가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고. 자, 모간시 볼게요. 모간시가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 리얼티에 대한 방송을 많이 못 보셨네. 목포하고 무안이죠, 무안. 그래서 제가 목포하고 무안은 같이 봐라 이래서 목안시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죠? 어때? 잘 이어지죠? 모간시. 인구 얼마예요? 31만. 왜? 목포 22만, 무안이 9만이거든요. 그래서 총 31만의 도시입니다. 무안에 이제 구축 아파트, 죄송합니다. 무안에 신축 아파트, 무안에 신축 아파트들, 새 도시들, 오룡 신도시 뭐 이런 신도시들이 많이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올랐고 막 이래요. 역대급입니다, 지금. 이 전라남도 땅끝자랑에 이제 목포와 무안 이쪽에서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목포와 무안에다가. 역대급일 겁니다. 목포 라인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20년 만에 처음 보실 겁니다, 아마. 예, 확신합니다. 자, 21년 무안의 한 해였어요. 21년 동안, 21년도 무안의 한 해였는데요. 22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2년도도 마찬가지로 목포하고 무안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왼발 오른발 올라갈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22년도에는 특히 그동안 가지 못했던 목포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무안이 계속해서 무안할 정도로 올라가야 돼. 민망하고 무안할 정도로. 이렇게 외우세요. 22년 이 개그 재밌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야. 이런 썰렁 개그를. 22년 12월 이때 무렵 가서 목포가 얼마나 1년 동안 올랐는지 본다면 최소한 손해는 안 볼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안은 패스. 모간시는 가고요. 그 다음에 순천입니다. 순천시. 아이고 목도 아프다. 28만 명입니다. 다 왔어요. 골물대로 골맞고 세종시가 다 왔다라고 했을 때 카톡방에서 날렸죠. 제가 세종시 다 왔습니다. 떨어질 겁니다. 8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리들 났잖아요. 그쵸? 예.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 안 됐는데 1년도 안 지났어요. 무슨 1년이야. 몇 개월 안 지났는데 벌써 2억 빠졌다는 소리 들리고 있죠. 예, 제가 4억까지 빠진다 그랬고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건 공식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유튜브가 공식적이긴 한데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비공식적으로는 얘기했어요. 비공식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4억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요.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세종시가 빠진다 했을 때 난리였는데 순천 마찬가지예요. 순천도 다 왔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만약에 어느 방에서 순천시가 빠질 거다 이러면 노발대발들 할 거예요, 다들. 노발대발 할 겁니다. 분명히 노발대발 할 거예요. 예. 여순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투자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니, 투자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수 볼게요. 여수는 28만 명이죠? 예, 여수 28만 명. 엑스포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수 엑스포역이 내리면 바로 거기 막 이렇게 했던 행사장 같은 것들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밤바다가 이게 노래가 한때 열풍이었잖아요. 여수 밤바다 이러면서 그죠? 예, 여수의 불꽃이 이제 꺼질 때가 됐습니다. 이 여수 밤바다 불꽃이 이제 꺼져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입주량도 이제 매우 많은 건 물론이고요. 되게 오랫동안 상승했어요. 오래간. 예, 호재가 난무하고 난리인 곳이죠. 특히 소라면, 그 다음에 화장동, 그 다음에 안산동, 그리고 여기 소호동. 이쪽이 이제 그 소호동. 이쪽이 이제 모두 저거거든요. 이 재개발의 뭐 개발 호재나 뭐 신도시, 죄송합니다. 신도시, 그리고 중림 1지구라고 해요, 여기. 예, 여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지금 가면은 땅은 매입이 돼 있는데 시공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공사하는 것들도 있는데 시행사들이 펜스 쳐놓은 것도 벌써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소식을 듣고 나서 만약에 내가 접근을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 계신다. 분명히 계실 거야. 여수 발전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재를 보면서 예, 좀 어려워지실 겁니다. 좀 다소 좀처럼 각자 개인적인 지역적 특색이 강한 곳입니다. 투자가 어려운 지역인 거는 확실해요. 전라도는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제 방송을 봐가면서 이렇게 잘 운용을 해나가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을 것 같고요. 리얼티방에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카톡방이 엄청 활발해요. 카톡방이 엄청 활발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좋고요. 도전자 할 수 있다님은 서울과 청주에 두 군데 다 집이 있으신 건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들 다들 뭐 말씀들 하시고 뭐 활발해요. 예, 아주 재밌게 잘 좋습니다. 분위기가. 이런 카톡방이 좋아요. 이런 카톡방이 좋고요. 리얼티 사기에 계신 분 아까 누가 뭐 방송 태워달라 그랬는데 열심히 활동하시면 제가 불러드립니다. 까먹었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누가 들어오셨네? 슬바님이 들어왔습니다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고요. 내년 투자 한 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